자, 선생님이 또 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글인데요. 칭찬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림인데 왜 칭찬하게 되냐면 이 학생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아침에 학교 오면은 혼자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책상 위에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림 그리는 노트 공책에다가 그리도록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상에다가 또 그림을 그리고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글로 쓰구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했습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이 첫째 문단입니다, 여러분.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고요. 첫째 문단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하는 것은 문단 구분을 해서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거울과 사진만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문장이 맞는 듯 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죠.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울과 사진만이 아니다. 거울과 사진만으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6학년 어린이가 쓰는 글 중에서 첫째 줄부터 철학이 담겨있는 내용이 지금 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깡통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나이 이야기 했잖아요. 쉽게 여러분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첫째 문장부터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을 첫째 문장에 지금 담고 있어요. 그림으로도 자신의 얼굴을 그려서 볼 수 있다. 아, 이 선생님은 이 말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처럼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내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내 얼굴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무리 선생님 얼굴을 그려도 선생님처럼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학생은 지금 자신감이 대단하잖아요. 위대한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 보세요. 그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릴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이 어린이가 또 오류가 있죠. 그랬을 때 보면 그림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림은. 그림은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의 주어고 살고 있다는 서술어인데 그림은을 맨 앞에 썼으니까 그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릴 수 있다. 아니죠. 그림은 뭐뭐이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하고 서로가 맞지 않죠. 그림은 그림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나와야 돼.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릴 수 있다. 또는 우리는 지구도 그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 어린이는 그런 문법상의 주어와 서술어의 그 관계, 호응 관계를 잘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자, 지구 이야기 갑자기 나왔습니다.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해서 지구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걸 그릴 수 있다. 선생님이 참 고마운 게 이 어린이가 참 고마운 것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어린이는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습니까? 상상하는 모든 걸 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칭찬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글로 썼잖아요.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자, 글로 써야 된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죠. 글로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그림으로 상상력이 풍부해져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상력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뭐 무슨 도움이 주는지 구체적으로 쓰면 좋겠지만 이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원점은 지금 계속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원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배우잖아요. 원점을 계속 빠뜨리고 있어요. 그죠? 그림으로 돈도 벌 수 있다. 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림을 잘 그리면 돈을 벌 수 있죠. 뭐 유명한 화가의 작품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값에 또 판매가 되죠. 살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작품을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학생은 그림에 관심이 있고 아마도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글은 솔직한 자기 생각이 담겨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림도 리얼하게 그려야 된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들었다는 말 썼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림도 리얼하게 그려야 된다고 들었다. 들은 사람이 누구죠? 이 주어는 빠져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나는 그림도 리얼하게 그려야 된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완전 빠졌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지금 자기가 들은 내용을 지금 글로 쓴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철학이 그대로 첫째 문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좋은 글인 거죠. 맞춤법이 틀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맞춤법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된 글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쓰게 되면 잘못이 뭔지 알 수 없으니까 오류가 생긴 것은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거든 또는 부모님께서 확인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메모해서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붙여놔야 돼요. 그건 꼭 지키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가 아니고 그런데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붙였네요. 왜냐하면, 이것도 왜냐하면, 그림은 리얼하든 리얼하지 않든 상관없다. 그냥 자기의 상상력으로 열심히 그렸으면 자기의 최고의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이 어린이야 정말 지금 여러분 글로 보면 문단 구분이 되지 않고 또 맞춤법 오류도 있고 주어와 서술어라고 하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잘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이 학생의 철학,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했잖아요. 그림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나름대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리얼리티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 그림을 묘사하는, 표현하는 리얼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다?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겠다. 그런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만의 최고의 그림. 결국 여러분 예술가의 활동이 그렇죠. 우리가 쓰는 글은 지금 문학작품 아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 글쓰기는 문학작품 글쓰기는 아니죠. 문학작품은 여러분 이 학생의 말처럼 이 어린의 말처럼 여러분의 상상만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문단의 구분도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최고의 그림이 되겠죠. 최고의 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밑에 보세요. 여러분 영어로 good, good이라고 했잖아요. good. 여러분 셋째 주 만에 이렇게 글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마운 거죠. 여러분 글쓰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핵심이 뭐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은 정말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